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탑걸과 월드클래스의 멸망전 경기 결과입니다. 정규 시간 3대3으로 비겼고 승부차기 4대2로 탑걸이 승리했습니다. 탑걸은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득점자입니다. 카라인 자체골이 한 골 있었고 유빈, 유정, 카라인 각각 한 골씩, 사오리가 2골을 기록했습니다. 평점입니다. 체리나 7.5, 유빈 7.5, 김보경 6.5, 이유정 10점의 MOM, 이채연 8, 김태형 감독 6점입니다. 사오리 9점의 민트별, 캐시 6, 나티 9, 엘로디 4, 애기 3, 카라인 4, 김병지 감독 3점입니다. 진희님의 평점입니다. 이번엔 거의 다 동일하네요. 딱 두 선수가 다른데 나티가 8.5, 엘로디 5점입니다. 나티 선수 40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최초의 기록이에요. 나티가 세운 최초의 기록들이 많죠. 최초의 10-10, 15-15, 20-20, 이제 20-20 클럽까지 가장 먼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어시스트 하나만 추가하면 되니까요. 바로 다음 개벤과의 찐 멸망전에서 달성할지도 모르겠네요. 32경기 21골에 19어시입니다. 굉장한 스탯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G리그에서도 3골에 5어시. 물론 팀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즌입니다. 항상 1황, 왕조를 구축하던 월클이 최종 멸망전으로 몰리게 됐으니까요. 나티의 양질의 패스가 참 대단해요. 중원에서 나티를 거쳐가면 참 페이스 조절도 잘해주고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도 만들어줍니다. 서기 선수도 참 찬스 메이킹 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나티가 이 골대녀 전체에서 찬스 메이킹 1황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아웃풋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월클을 구원해낼 수 있을지 그래도 잔류는 해야겠죠. 사오리 선수 35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합니다. 36경기에서 29골에 6어시스트. 35개를 기록한 세 번째 선수입니다. 나티, 이현희의 뒤를 이어서 말이죠. 이번 G리그 2골에 1어시입니다. 정말 골 가뭄이 길었어요. 마침내 그 갈증을 해가라는 골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2골을 다 왼발로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양발잡이의 뛰어남을 보여줬고요. 유난히 길었던 부진입니다. 사오리 선수가 기복을 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부진을 겪은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일전 2차전부터 G리그 조별 4경기 내내 참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중요한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제 몫을 하면서 성공을 시켜줬는데 팀의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팀적으로는 월클의 최대 위기입니다.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됐어요. 물론 개벤보다는 월클이 이길 것 같다는 예상이 많습니다만 탑걸을 상대로도 그러했거든요. 그 예측이 뒤집혔기 때문에 개벤을 상대로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단판 승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좀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유빈 선수 15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합니다. 32경기에서 7골에 8어시. 15개의 공포를 만든 16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주전 수비를 보다가 이번 시즌 키퍼로서 기용도 됐었고 다시 벤치로 드랍이 됐습니다. 아마 심적으로도 좀 힘들었을 시즌일 것 같습니다. 탑걸 전체가 좀 힘들었죠. 이번에 공격수로서 성공적인 포지션 변화, 호변을 했는데 골도 기록했죠. 이번 G리그 한 골에 1어시. 많은 공격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기용이 좀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팀이 잔류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마지막에 개벤을 만나게 됐더라면 또 조별 예선에서 개벤에게 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G리그 전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적이었던 월클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래도 탑걸이 마지막에 가서 잔류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유정 선수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5경기에서 5골에 3개의 도움. 이번 시즌 8개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훌륭한 데뷔 시즌이죠. 탑걸이 이번 G리그 10골을 총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9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하나의 자책골 유도도 이번 월클전에서 나왔죠. 본인이 올스타급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조금 이른 시기에 한일전 대표로도 발탁이 되고 올스타에 선발이 됐는데 글쎄요, 이 선수가 올스타급인가 의문을 품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완전히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골대녀의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첫 승이 어려웠던 선수가 있을까요? 아나콘다를 제외하고 말이죠. G리그 조별에서는 사전 전패였습니다.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유정 개인은 분투를 했었거든요. 월클이 정말 힘든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수비를 완전히 질식시키는 압박을 보여주고 정말 스틸을 많이 해냈죠. 애기, 카라인, 엘로디까지 치열하게 붙어주면서 완벽하게 공략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3골에 관여를 했죠. 김보경 선수 30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30경기에서 20골에 7개의 도움.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한 후에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응 중이에요. 이번 G리그 2골에 1어시고요. 보경 선수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적으로도 조별 예선 사전 전패. 뭔가 김태형 감독과의 합도 보경 선수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거든요. 자, 슈퍼리그 3회, 그러니까 탑거리 다이렉트 강등됐던 시즌이 이전에 보경이 가장 어려웠던 시즌이라고 봅니다. 그때도 이제 2골 1어시를 기록했거든요. 스탯적으로만 보면 나쁜 건 아닌데 슈퍼리그 3회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경이 좀 외로웠어요. 패스를 줄 선수도 또 본인에게 찔러줄 선수도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이번 G리그는 유정이 합류하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채현 키퍼까지 후방을 지켜주면서 팀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보경 개인이 좀 부진한 느낌, 특히 유정과의 합이 좀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유정과도 합이 잘 맞아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경 선수는 시즌2 와카 와일드카드로 데뷔를 했죠. 이후에 2번의 승격도 경험을 했고 또 우승과 준우승 최정점에서의 영광도 같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강등이 되는 아픔도 있었고 컵대회 2번 다 6강전 뭔가 애매한 성적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탑골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벌써 30번째 경기가 됐는데요. 그래도 탑골과 보경에게 방출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월클이 난적이었음에도 그래도 방출을 면했습니다. 이채영 키퍼 10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FA컵 2회 때 데뷔를 했죠. 처음에는 필드 플레이어로서 간간히 식스맨으로서 거의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10경기를 소화했네요. G리그 첫 경기부터 키퍼 고정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많이 들죠. 임태영 감독의 키퍼 실험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팀에게도 많은 데미지를 줬어요. 탑걸의 첫 승도 훨씬 빨라졌을 것 같고요. 어쩌면 하위 토너먼트가 아니라 우승 토너먼트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최소 조 3위 정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이채영 키퍼와 탑걸에게 있어 보이거든요. 이채영 키퍼는 올스타전에 또 선발이 되면서 큰 경험치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한층 더 안정적이고 성장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방력도 선방력인데 판단력이 참 좋아요. 키퍼가 각을 좁혀야 될 때와 골문에 있어야 될 때 이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경험치를 쌓아야만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채영 키퍼가 그런 부분에서 참 능한 키퍼고요. 확실히 이 무대 체질인 게 느껴져요. 관중이 많을수록 떨기보다는 본인이 떨었다는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담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또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아유미와 태미 참 탑걸에 걸출한 키퍼 계보를 과연 누가 이을 수 있을까 염려가 많았는데 정말로 정통 후계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유미,
태미, 이채연 이 3대에 걸쳐서 멋지게 키퍼 라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채연 키퍼는 이제 궤도에 올랐어요. 다음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월클과 탑걸의 상대 전적입니다. 이번 승리로 탑걸이 2승 1패 앞서 나가게 됐고요. 무엇보다 잔류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0대4 지난 결승전 패배 이후로 5연패를 당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 연패 사슬도 끊게 됐습니다. 탑걸이 월클 상대로 이길 때는 항상 어렵습니다. 2대2, 3대3 예, 치열한 승부 끝에 이제 승부차기로 가서 두 번 다 승리하게 됐네요. 감독들입니다. 김태형과 김병지. 김태형 감독이 이번 승리로 3승 1패로 우세한 상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제 하차를 하게 됐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컴백하지 않는 이상 이 상성은 굳혀집니다. 김병지 감독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고요. 70년생 또 동갑 내기죠. 3대3 참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같은 팀으로 붙었어요. 지난 결승전과 마찬가지로. 물론 태미 키퍼가 나가고 이유정이 들어오는 변화는 탑걸에 있긴 했습니다만 탑걸이 좀 어려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월클이 2승 2패를 거두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멸망전에 온 4팀 중에선 가장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도 김태형 감독이 이 어려운 승부를 이기게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나티가 2어시, 서울이 2골, 카라인 1골 기록했고 유빈이 1골, 체리나 1어시, 이유정 1골에 1어시 기록했습니다. G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보람과 지안 여전히 7골로 선두인 가운데 유정이 이번 시즌 5골로 마감하게 됐네요. 희정, 예원과 같은 기록입니다. G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서기가 6개 도움으로 여전히 선두인데요. 나티가 2개를 추가하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멸망전 한 경기가 더 있는 나티 어시스트 추가의 기회가 있거든요. 물론 팀적으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만은 이유정은 3개의 도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많은 선수가 3개를 기록했는데요. 승희, 마시마, 현희, 초임, 이해와 동률입니다. G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마시마와 황희정 9개로 공동 선두고요. 유정이 8개로 시즌 마감합니다. 보람과 하얀, 나티와 박지환과 동률이 되었습니다. 나티는 지금 개벤전이 남아있어요.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스탯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액티브한 선수가 마시마 선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티 선수, 희정보람, 하얀, 유정의 시즌이 마감이 됐고 박지한과 서기도 마찬가지고요. 개벤의 허민 선수 있습니다만 5개로 선두권을 추격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티가 공격 포인트 1위까지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군요. 보경 선수 이번 시즌 3개의 공격 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나미, 사오리, 카라인 마지막 최종 방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각 3개씩 기록 중인데요. 각각의 잔류를 위해서 힘을 내줘야겠네요.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가 29골까지 왔습니다. 최초의 30골, 1골 남았는데요. 허경이와의 격차를 3골로 벌리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각각 결승전 그리고 최종 방출전 1경기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가 19개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6개인데요. 도움 부문에서 6개는 상당한 격차죠. 그리고 최초의 20개 어시스트까지도 -1 하나 남았습니다. 리나 선수가 오랜만에 어시 추가했죠. 6개 그룹이 되면서 희정, 사오리와 동률이 됐습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나티가 40개 최초로 기록했고요. 최초의 20-20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사오리가 조금 더 클리니컬, 조금 더 결정력이 있었다면 어시스트 2개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줬죠. 나티 선수가 저는 좀 더 꾸준히 올스타전 등의 이벤트 매치에 선발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한일전은 국적 때문에 선발이 될 수 없다더라도 올스타급의 나티가 제외되는 게 저는 자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오리도 오랜만에 2골 추가하면서 35개 고지에 올랐습니다. 유빈 선수가 15개 고지에 올랐죠.
또 7골의 파러시 굉장히 균등하게 가고 있어요. 텐텐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텐텐에 가입된 선수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골과 어시를 균등하게 가져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공격수로 포변한 만큼 이제 공격 포인트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물론 김태형 이후에 차기 감독이 유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건이 되긴 하겠네요. 리나 선수도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 12개 박지한과 동률이 됐습니다. 물론 페이스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인 선수 수비력은 좀 아쉽지만 멋진 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사각에서 만들어내는 킥이 좀 예술이었습니다. 9개의 공격 포인트예요. 슈퍼루키 센세이션 이유정 선수 5경기 만에 8개의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송소희와 같은 페이스예요. 송소희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남겼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유정이 진짜 슈퍼루키라고 불리울만 하죠. 대단한 성과를 낸 시즌입니다. 팀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첫 승이 또 잔류하는 승리라서 더욱 뜻깊을 것 같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김병지 감독 35경기에서 16승 19패. 최종 방출전으로 몰렸습니다. 이거 정말 방출되면 크나큰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골대녀 안에서는요. 가장 오래된 감독 최진철과 더불어서 파일럿부터 함께했죠. 두 감독 다 딱 19패예요. 하지만 최진철은 지금 시즌이 마감이 됐고 김병지는 한 경기 더 있기 때문에 최초의 20패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출과 함께 말이죠. 김태형은 이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라오스 1부 리그 감독이 됐는데요. 26경기 12승째를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무엇보다 본인의 5연패 또 탑걸의 5연패를 끊으면서 잔류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겠고요. 조재진보다 하나 위 7위로 마무리를 합니다. 승률 차트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김병지를 밀어냈네요. 프론트 페이지를 탈환하면서 하차를 하게 됐고 김병지 감독은 승률도 이제 12위 뒷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방출전이 어떻게 될지. 팀 성적입니다. 탑걸이 32경기 17승째를 만들어냈고요. 무엇보다 잔류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5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좋은 시즌 마무리라고 볼 수 있고요. 월클은 36경기 20승 16패째가 됐습니다. 월클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강등 혹은 방출 이런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팀이었는데 방출전을 개벤과 치르게 됐죠. 승률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월클이 3, 4위로 붙어 있습니다. 조금 행보는 다른데요. 월클은 2위에서 3위로 지금 내려오게 된 케이스고 탑걸은 이번 승리로 6위에서 점프하게 됐습니다. 지금 5할 때 두 팀, 부척 원더부터 발라 그리고 탑걸까지도 한 5팀 정도가 굉장히 치열해요. 한 경기 승리 패배로 이 승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탑걸이 승부차기 승리했죠. 무승부로 잡히겠고요. 6승 1패 승부차기 성적 40점 고지입니다. 이번 시즌 골을 많이 먹혔기 때문에 마이너스 9 여전히 마이너스의 골 득실차이긴 합니다. 승부차기 6승 1패 그러니까 개벤의 8승 2패보다도 뛰어난 승률. 골대녀 전체에서 가장 승부차기를 잘하는 팀으로 탑걸이 도약했습니다. 이 1패가 블라비전 패배인데요. 그마저도 어렵게 졌다. 24명의 키커가 찼죠. 9대 10으로 석패했던 골대녀 역사상 가장 긴 승부차기였죠. 또 블라비와 안혜경 키퍼의 첫 승부차기 승리기도 했고요. 한 번 진 것마저도 그렇게 어렵게 졌으니 나머지는 정말 잘 차고 잘 막았다는 얘기죠. 승부차기에 강한 탑걸입니다. 월클도 역시 승부차기 패배기 때문에 무승부로 잡혔고요. 55점의 승점이 됐습니다. 골 득실차는 두 자릿수 아직까지 넉넉하고요. 하지만 승부차기의 승률 4승 3패로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이 3패 중에 2번이 탑걸에게 진 거거든요. 한 번은 아유미 키퍼에게, 한 번은 이채연 키퍼에게, 이 2명의 걸출한 키퍼에게 당했습니다. G리그 토너먼트 대진표입니다. 이제 딱 2경기만 남았습니다. 꼴찌 결정전, 또 최종 방출전이라고 할 수 있는 92전이 남아 있습니다. 개벤 대 월클이고요. 7, 8위에 해당하는 스밍파와 탑걸은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결승전 구척대 원더의 경기가 남아있죠. 두 팀 다 무관이기 때문에 성불하면서 한 팀은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멸망전에 걸맞는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6골이 나왔죠. 3대3 무승부,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또 킴 대 킴, 두 70년생 동갑내기의 대결로도 주목이 됐고요. 김태형 감독이 웃게 됐습니다. 무사히 라오스행 티켓을 끊게 됐습니다. 과정은 좀 좋지 않았어요. G리그 조별예선 전패였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됐군요. 김병지 감독과 월클은 글쎄요, 크나큰 몰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책임이 크죠. 이전에 포병지를 만들었던 서사도 있는데 10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9-12전을 치르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뭐 다른 거 제쳐두고 무조건 잔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한 시즌을 통으로 방출되게 된다면요. 특히 이게 한 8개월에 거친 대장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기존 1황 월클이라 하더라도 8개월의 공백이 생긴다면 기본기부터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나티, 사오리, 캐시까지 주축 선수들의 전력 약화도 우려가 됩니다. 김태형 감독은 탑걸 부임 후에 성적이 3승 6패입니다. 썩 좋지가 않죠. 하지만 성과를 들여다보면 준우승을 했고 또 이번 시즌 잔류를 했습니다. 성과만 보면 마지막에 좀 아름답게 포장이 됐습니다. 김병지를 상대로 만난 것도 사실은 좀 럭키한 부분이 있어요. 다영이 부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교체 자원을 활용을 안 할까 싶었죠. 체리나 선수의 체력은 본시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후반부에 갈수록 좀 체력 이슈가 있거든요. 이것은 유정과 보경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스로를 맡다 보니까 체력이 좀 갈려나가는 측면, 충분히 1분, 2분이라도 휴식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잡힐 수도 있었어요. 이번 시즌 탑걸의 변화가 많았죠. 태미 키퍼가 이탈을 하면서 키퍼 포지션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이채연 키퍼라는 키퍼로 고정화를 이뤄냈습니다. 발굴해냈습니다. 정통 후계자. 보경을 시즌 중에 수비로 시프트하기도 했고요. 유빈을 공격수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정의 포지션도 수비로 갔다 공격으로 갔다가 김태형 감독이 포메이션에서 솔직하게 많이 헤맸습니다. 마지막에 포장은 잘 됐지만 그 과정이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잔류에 성공한 탑걸은 유정과 보경이 더욱더 합을 맞추고, 특히 그 세 번째 골, 보경 리나의 땅볼 크로스 유정으로 이어진 장면은 진짜 환상적이었거든요. 이 리나의 링커 역할도 훌륭했고 유빈이 골맛을 본 것도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여기에 다영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 온다면 탑걸은 좀 더 상위권에서 놀 수 있을 만한 전력이라는 생각입니다. G4컵에서의 성적이 어떨지 궁금해지는군요. 김병지 감독은 본인이 키퍼라서 그런지 캐시 키퍼에게 많은 역할 부여하는 거 계속 우려가 됐었거든요. 끊임없는 MT넷 위기를 만들어내고 빌드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집을 하고 여러가지 부담감을 많이 안기거든요. 이게 부상이 야기될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캐시가 1황 키퍼고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수행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여느 키퍼 같았다면 멘탈 터지고 부상까지 나올 수 있는 장면들 많았어요. 선수를 좀 더 아껴 쓸 필요가 있고 실점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막 부라리면서 선수 잡아먹을 듯이 하는데 글쎄요, 김병지 감독 본인에게 선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왕조에 올랐던 팀을, 그리고 본인이 무관이었는데 월클 만나서 성불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떨어뜨려 놓고서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에선 참 잘해준다고 듣기도 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제공을 해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글쎄요, 결국 성과가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개벤전까지 지면 이건 더 이상 쉴드권이 없거든요. 이것만은 좀 이겨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같은 찬스로 최성용과 개벤도 살아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좀 더 월클보단 희박하다고 여겨지긴 합니다만 어차피 단판 승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월클에게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사오리 선수가 골맛을 봤다는 점이죠. 특히 나오리 듀오가 합작한 골도 있었고 나티의 양질의 패스를 사오리가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들, 더 골로 만들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장면들도 나왔고요. 확실히 수비 불안 문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애기, 엘로디, 카라인까지 공격적인 역할은 셋 다 잘해주거든요. 하지만 수비가 너무 자동문입니다. 엘로디가 그나마 이 셋 중에는 데인마크적인 측면에서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없었어요, 이 경기에서는 따지고 보면. 하지만 오랜만에 복귀해서 그런지 지난 2경기 결장을 했었죠. 회복을 하고 재활을 하느라 그런지 이제 훈련량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 터치 같은 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길게 이어지면서 상대에게 쉽게 뺏기는 경우가 엘로디 쪽에서는 있었고, 애기 카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동문이었어요. 유정과 유빈의 압박에 그냥 질식당하면서 계속해서 볼을 뺏겼거든요. 특히 유정에게는 소위 탈탈 털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카라인도 한 골을 넣어서 조금 나았던 거지, 수비는 정말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수비 불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경기 개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어느 팀이 좀 수비적으로 좀 더 버티느냐 싸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왕조의 몰락은 현실화가 됐고, 다만 최종 목표인 잔류는 해야 그 다음 리그를 기약할 수 있겠죠. 물론 만약에 방출이 되더라도 G파컵에는 모든 팀이 나오긴 합니다만 방출당한 상태로 다시 출전하는 게 썩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이 수비 불안 문제 감독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수 본인들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